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고양시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강낙원입니다.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한창섭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한창섭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고양시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기조연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창섭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갑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한창섭입니다. 지난 12년간 발전되지 않는 고향의 모습에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습니까? 그동안 누구도 챙기지 않았던 고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저는 이번에 고양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지난 32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행정과 정책 전문가로 활동한 저 한창섭이 고양시를 누구나 부러워하는 도시,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양특례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1년 넘게 이전과 원안 신축을 놓고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이 열악한 시의 재정을 감안한 효율적이라는 의견과 사전 협의 없는 독단 행정이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대립 중인 가운데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시의 재정 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사 건립 비용의 7분의 1 수준으로 투입해서 신청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현재 고양시 청사가 있는 주교동 일대의 시청 이전으로 인한 낙후화, 주변 상권의 붕괴 등의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각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특례시 시청사 이전 관련돼서 한창섭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고양시청 이전 문제는 중요한 이슈인 만큼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양시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 화두가 된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파악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고양과 일산의 균형 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리고 주교동 일대가 낙후화되고 그리고 주변 상권이 붕괴되었다는 그런 문제가 이 시청 이전과 관련해서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사 원안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공약에 고양시 서울 편입이 저의 대표적인 공약이 있습니다. 서울 편입은 시청 이전이 안 되는 거 아니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양시가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은 현재 시청의 위치를 비롯한 주교동 일대를 고양시의 중심 위치인 만큼 그 지리적 특성의 잔재성을 살려서 고양의 지리적 중심 도시로 상업과 산업의 중심 지역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고양시가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후 공모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예산 확보와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 어떤 부분을 지원하실 예정이며 또 구체적으로 어떤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실 생각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창섭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고양시 학생들은 매우 똑똑하고 우수합니다. 이러한 우수 인력들을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은 통해서 30억에서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합치면 최대 200억 원까지 예산 확보가 가능한데 저 중앙부처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규제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신설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학생 모집 또 그 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그 인센티브 반영, 정규요건 등에 관한 특례 지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예산을 최대한 끌어오겠습니다. 아울러 고양시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양시와 교육부 긴밀한 소통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선거하기 위해서는 시장, 시의회, 중앙정부와 원팀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규제 혁파를 하고 서비스 혁신의 경험을 갖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저 한창섭 모든 역량과 경험을 동원해서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창섭 후보가 심상정 후보 공약 발표와 관련해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모두 30초, 심상정 후보자의 답변은 모두 1분 30초입니다. 한창섭 후보자, 심상정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상정 후보는 고양시청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 법정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정 대응은 국회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시간만 끌어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닌지 소동적으로 가면 사실상 신청사 건립이 잘 안 되고 이전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은 더 길어질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남양주 간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이 걸렸다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결과는 경기도가 이겼습니다. 고양시에 대한 경기도 감사 결과도 청구인이 주장한 부당 업무 지시라든지 행정 절차 중단에 대한 민영사상 책임 등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위반만 지적을 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 시민들은 정치개혁, 정권심판, 개헌 논쟁에 지쳤습니다. 지난 10여년간 그 말만 믿고 진보정당이 큰 정치인 만들어준 건 아닌가요? 지금 시민들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진짜 고양 시민을 위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김성애 후보는 못 살겠다, 심판하자만 외치고 계신 것 같은데 지역발전이 뭔지 아닌가요? 심판이 뭔지, 개헌 논의가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과 경제와 관련해서 보통 그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후연이 걸립니다. 지금 경제 위기 오고 어려운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실정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 준비한 것은 나름대로 부족한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생 법안을 제안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손발을 묶어도 제대로 못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아닙니까? 한창섭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12년간 정체된 고양시의 변화와 발전, 그 해답은 바로 서울 편입입니다. 고양과 서울을 오가는 버스 정차와 노선 신설이 지금까지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면을 제외한 경기도 버스의 정차와 노선 신설이 계속 반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로 편입이 되면 경기도라는 이유로 반려됐던 버스 문제가 바로 해결됩니다. 철도 교통 개선도 수요, 이용객 수 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그동안 좌절된 것도 서울로 편입이 되면 그동안 경기도라는 이유로 적용하던 사람들의 심리적 거리감이 줄어들게 돼서 수요가 이용객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규동행 카드 사용 지역이 현재의 고양시 전체로 확대하게 됩니다. 또한 서울 편입은 개발 제한 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선별적 해제를 통해서 보다 서울하게 됩니다. 메가시티 서울의 수요와 공공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물론 신구 개발 요구가 증가하고 그동안 부족했던 공공성과
수요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기업의 유치와 일자리 확대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교통은 물론 재개발과 재건축, 교육과 생활의 편의성까지 서울 편입이야말로 그동안 고양시의 발전과 변화의 여러 가지 걸림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편입은 말 그대로 대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양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일산, 동구, 서구, 덕양구가 따로 편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덕양구가 되는데 신청사는 어디다 지으실 겁니까? 청사가 건립되면 그거는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서북부의 어떤 그 별관 청사라도 쓸 수 있고 나머지 여러 가지 공공기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청사는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목련꽃이 피면은 김포가 서울이 돼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목련꽃이 피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목련은 몇 년도 목련입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편입과 경기북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북도는 민주당으로 의원 발의한 상태고 또 김포를 비롯한 그 수도권 도시 일부가 서울 편입하는 것은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1대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되면 동시에 이게 입법이 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편입이냐 아니면 경기북도나 이 고양시민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양시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경기북도로 갈 것이냐 서울 편입을 할 것이냐 이게 결정해야 되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고양시 특례시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권한이 강화되는 특별법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양시가 기존에 특례시를 하더라도 특례시에 걸맞는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례시 강화는 굉장히 환영해 볼 만하고요. 특례시가 되더라도 서울시 편입을 가서 특례시 권한을 그대로 갖고 가는 그런 입법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서로 우리 당내라든지 대통령과 모순이 되는 거 아니라 다 함께 병행해서 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이 특례시 권한 강화에 대해서 22년 1월 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 법안을 만든 게 지난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 특례시 권한을 특례시를 시설 4개 도시에 신설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만들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말만 특례시라고 했으면서 권한은 쥐꼬리만하게 주니까 대통령께서도 실질적으로 고향 특례시에 부합하는 권한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특례시 권한은 그 도지사 권한을 일부 갖고 오는 겁니다. 상당 부분 고향 시민들이 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특례시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례시 권한에 대해서는 강화를 저도 동의를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특례시가 인구 100만 도시 이상이 부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들어서 특례시 권한 강화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특례시가 되더라도 서울시 편입이 가능한가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례시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시가 없어지더라도 서울특별시에 갈 수 있는 그것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례시의 권한을 원래 자치단체 이제 관할구역 조정이란 말이에요. 서울시로 편입이 됐을 때 기존의 자치단체가 갖고 있던 그런 권한을 자치구라든지 특례시로 전환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특례시 권한을 갖고 가는 형태로 자치구로 편입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입법적으로 이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서울시 밑에는 자치구만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는 자치구하고 군을 둘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에도 특례시를 그대로 둘 수 있는 개정을 지방자치법 개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는 시장도 뽑고 다시 특례시를 그대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특례시가 주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또 자치구를 원해서 서울시 자치구로 들어간다면 지금 말씀하신 특례시가 없을 수도 있죠. 그 일반구라고 합니다. 일반 행정구이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가지고 시장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특별시로 편입이 된다면은 일산, 동구, 서구, 덕양구는 다 자치구로서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되는 구청장이 있습니다. 특례시가 서울 편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자치구로 전환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앞으로 입법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차관으로 있을 때 또 장관 직무대행으로 있을 때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지원하는 데 대해서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여러 가지 검경 조사라든지 감사원 조사에 의해서 국정조사에 의해서 이태원 참사 원인은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 원인에 대해서 장관 대행이셨으니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밝혀졌다고만 하시면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내용을.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될 수 있죠. 우리 뭐 저희가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담당하는 재난안전 시스템에 대한 또 보완이 필요하고 지금도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상당한 부분 보완을 하고 있고요. 또 관련 법령에 이제 다중밀집 장소를 제한하는 그런 그 규정이 좀 부족을 했습니다. 그런 조항도 의원님들이 여러분들이 법안을 제안했지만 또 뭐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의원들 그 안을 만들어 놓고도 이 법안을 논의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중요한 법안도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그 국민들의 다중 집회에 대한 그런 또 인식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지원한 특별법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특별법으로 지금 진행한 법안은 전문가들도 얘기하듯이 상당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과도한 근원을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법안을 보시면은 이태원 참사를 진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기 위한 위로라든지 유가족들의 어떤 안전 이런 거를 보살피는 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야권에서 발의한 그 법안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미 검찰, 경찰, 국정조사까지 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특조위라는 아주 초유의 그런 권한을 부여하고 그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서 실질적으로 보상, 위로라든지 지원이 중요한 것이 다시 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런 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경조사, 국정조사를 통해서 법원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어떤 그 국가적인 사건이라든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사고를 잘 마무리하고 수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도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의 어떤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최선을 다하였고 수습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김승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과거 전가 전력이 있던데 국가보안법 위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북한 찬양 고무죄도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뭐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12년 동안 국회의원을 역임했는데 지역 발전과 변화가 없었던 거 아니야. 제가 아까 모두에 인사드리면서도 그랬는데 여론이 많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심상정 후보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번 앞으로 계속 하신다면 그 필요성은 역할 이런 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도 우리 후보님 지지자들을 만난 것 같은데요. 네, 뭐 어떤 제가 만난 분들은 좀 더 12년 동안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다음은 우리 김성애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심상정 후보의 또 무능함은 또 우리 또 정의당의 또 지금까지 무능함은 민주당하고 함께 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조력이 없었으면 좀 어려웠을 겁니다. 세대 교체, 새로운 인물을 말하는 김성애 후보가 이런 것을 보면 기만하고 또 속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이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의 모든 편의를 봐주면서 지금까지 정의당을 민주당 이중대로 만들었기에 지난 12년간 무능한 야당 그런 그 발자취를 고양 시민들에게 남겨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고양시가 그만큼 정체되고 발전이 되지 않은 이유가 지난 12년 동안 그 야권이 지배를 했고 또 거기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같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양갑에 혹시 어떤 연구가 있는지 저도 인터넷 찾아보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의 배경도 없고 또 뭐 특별한 내양심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단순히 국회의원 당선만을 위해서 야당 강세적인 고양시에 출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유권자에 대한 어떤 뭐
뭐 기만행위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되네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다가- 먼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예? 질문할 예, 때. 이제 뭐 말씀. 저는 29년 동안 고향 시민으로 살아왔어요. 그 29년 살아오면서 고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현안들을 다 파악을 할 수 있었고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편입을 하면은 교통 문제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겁니다. 시를 뭐, 시작하는 하면 입장에서 좋으니까요. 예. 고향을 사랑하는 나를 길러주는 고향에서 출마를 한번 생각을 한 거고요. 지금 또 고향의 또 변화 발전을 필요해서 또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시 출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은 우리 심상정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12년간 그 국회의원으로 유권자들이 뽑아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를 하셨는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정치와 당 운영에 우리 대통령 후보로도 나가셨잖아요. 지역구는 또 방치를 하지 않았는지 이번에도 또 역시나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워낙 또 훌륭하시고 뛰어나신 분이니까 대통령 후보로도 나가신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로만 또 지역을 챙기고 방치한다는 이런 또 생각을 많이 하세요. 유권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또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또 의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12년 동안 하셨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뭐 여러 가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기여를 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변화와 발전이 필요한 시기에 12년 동안 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상주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저를 낳아주고 길러준 고향을 위해서 정치를 시작한 마당에 이제 고향 출마를 처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주 문경 지역에는 상주 문경에 적합한 그런 또 후보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29년 동안 반평생에 넘어 살아온 이 고향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도 또 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또 당에서 필요한 그런 인재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고향 갑에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같이 하자 이렇게. 우리 야당 후보들은 시장님 만난 적 있습니까? 전체 다 답변을 드릴까요? 네네. 예. 먼저 마지막 질문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해법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안이 서울 편입이라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서울 편입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통 문제, 주거 문제,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 아니, 지금 서울 편입에 대해서 왜 더 도입이 고양구가 필요합니까? 되면은 지금 3개 구를 만약에 자치구로 가면 다 합산하면은 그게 어떻게 1조 8천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넘죠. 아니 말씀 다 하셨잖아요. 시장하고 소통하는 문제는 네. 지금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장의 지금 문화청사는 저도 강력하게 원안 건립을 발표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끝으로 각 후보에게 2분의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창섭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고양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고향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지름길이자 진정한 해법입니다. 서울 편입은 그동안 우리 주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셨던 버스와 지하철 등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학교 편입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선별해제를 통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자족기능까지 확충할 수 있습니다. 서울 편입이야말로 고향 시민들께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고양시의 변화와 발전이 필요한 시기에 치러지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제는 말로만 하는 정치는 끝내고 진실로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새 일꾼, 능력 있는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를 무시하고 입법 복주를 하고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야당 세력이 다시 집권하려 합니다. 폭주하는 야당을 막아야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 한창섭은 고향의 변화와 발전을 불러올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반평생을 넘어 살아온
고향을 발전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덕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고양시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